ABO 미국 교정 전문의, 한국 치과 교정 전문의,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 원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상급 부정교합자 그리고 주걱터 교합자 분들이 이제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진단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면은 치근이 치아의 뿌리죠, 그죠? 치근의 길이가 조금 짧다는 느낌이 조금 일반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급이기 때문에 치근이 더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신경이 쓰인다는 거는 이미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주로 앞니의 얘기죠, 그죠? 특히 상하계 전치, 육전치, 그러니까 송곳니에서 절치들을 포함해서 육전치인데, 이 육전치의 뿌리의 길이가 짧다는 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교정 치료로 치아 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치아의 뿌리가 더 길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고요. 어쨌든 길이가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짧아지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뿌리가 조금은 이제 둥글둥글해지고 약간은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듯한 느낌, 더 길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치아 이동이 어떤 치근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앞니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상적인 치근의 길이를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체크를 해보고, 엑스레이도 1년에 한 번을 찍을 수 있지만 1년에 2번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치아 어떤 그 건강 그리고 치근의 길이에 위해하지 않는 그런 메카닉스, 힘의 방향이나 어떤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앞니가 처음부터 굉장히 짧은데, 앞니의 뿌리가 짧은데 교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그 뿌리가 짧은 일부 2개나 4개의 치아들은 이 교정 장치를 굉장히 나중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고, 이 상급 부정교합자들 그리고 반대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교합으로 인해서 전치부에는 어쨌든 조금 더 무리한 힘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도 닿고 앞니도 닿고 있긴 하지만 반대교합적인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앞니에 뭔가 남들은 이게 정상교합자에 비해서 전치부, 앞니들의 불필요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앞니가 닳아있죠. 그리고 반대교합으로 오래 지내시는 분들 보통 이가 닳는다 그러면 이 그 트머리가, 그죠? 절단면이 닳는다고 생각하실 건데, 이 순면이 닳아있어. 왜냐면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고 얇고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하죠, 그죠? 짧아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치아의 어떤 경조직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마모가 되고 손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교정 치료를 해서 반대교합을 없애주는 것이 치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계속 가해지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아무리 약한 힘이라 하더라도 가해졌을 때 치근에는 무조건 무리가 간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교합이 있으시고 상급 부정교합이 있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적응이 돼서 별로 불편하진 않지만 뭐 보기는 조금 싫어서 교정을 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치아 건강, 그죠? 앞니가 만약에 수명이 짧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니를 빼면은 보철을 해야 되는데 보철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는 조금 더 부자연스럽고, 그러면은 어금니 쪽에 일을 해놓는 거 하고 앞니 쪽에 자기가 아닌 그 보철물을 가지고 있는 거,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 본연의 치아를 오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아의 반대교합은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제로 치근 길이가 어떠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CT를 꼭 반드시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든 일반적인 그 치과에서 어떤 그런 파노라마만 찍어보고 그 다음에 2D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정확하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림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치아 하나하나 매복치가 있을 때, 치근이 짧은 치아가 있을 때, 그리고 치아의 어떤 그런 위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은 CT를 찍어야지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 어릴 때도 반대교합이 있을 수 있고요, 영구치 어릴 때 그리고 성인일 때 반대교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정교합에 우선해서 반대교합이 있을 때 무조건 치료를 먼저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장치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렇다면 오케이 된다면 무조건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들 자체가, 반대교합의 특징 자체가 어떤 치아의 어떤 교모라든지 그리고 치아의 지근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든지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니까, 그리고 그래서 치아의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반대교합이 어렸을 때부터 내지는 10대 때부터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얼굴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래턱이 촉진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위턱은 억제가 되는 쪽으로 효과를 계속 눌러주는 반대교합 자체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발견 즉시 반대교합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것도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아의 수명을 우리가 오래 가져가고 보철을 하지 않고 이를 불필요하게 더 씌우지 않고 때우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대교합의 어떤 해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정치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